오늘 소개할 분은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83세입니다. 지금 김영수 할아버지가 소유한 북촌 한옥의 시세는 200억 원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중심부에 있는 1000평 대지 위의 한옥입니다. 건평 300평, 조선시대 양반가 스타일입니다. 현재 삼성 계열 호텔 그룹이 이 한옥을 200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금으로 즉시 거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롯데와 신라호텔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만든 인생입니다. 지금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한옥을 한옥스테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숙박료는 30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한옥스테이입니다. 그런데도 예약이 1년치 밀려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 올 때 이곳에 묵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도 단골입니다. 일본 재벌 2세들도 자주 옵니다. 이 한옥에서 하룻밤 자는 게 꿈이었어요. 유명 건축가들이 이 한옥을 극찬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 완벽하게 복원된 전통 가옥, 살아있는 예술품, 드라마 촬영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번 촬영하는데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제작사들이 줄을 섭니다. 현재 이 한옥의 연간 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숙박료, 촬영 대관료, 행사 대관료 모두 합쳐서 40억.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북촌에서 이 정도 규모 한옥은 이제 나올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를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한옥을 한 바퀴 돕니다. 마루를 닦고 기둥을 쓰다듬고 정원을 정리합니다. 이 집은 내 자식입니다. 매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전 김영수 할아버지는 53살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그걸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북촌을 산책하다가 버려진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지붕이 주저앉고 완전히 폐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집을 2억 원에 샀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무너져가는 폐가를 2억에 사다니요. 이 집은 특별해. 내가 살려낼 거야. 어떻게요?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배우면서 할 거야.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친구들도 비웃었습니다. 영수야, 미쳤구나. 53살의 폐가 복원이라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을 고쳤습니다. 혼자서 30년 동안. 첫 10년은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돈만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20년째 북촌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한옥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째 유명 건축가가 할아버지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완벽합니다. 서울 최고의 한옥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할아버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주목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2억 원짜리 폐가는 200억이 됐습니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53살이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30년 일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아파트, 빌딩, 교량, 다양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50살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 받고. 그래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북촌을 산책했습니다. 당시 북촌은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은 동네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대문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담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기둥이 썩었습니다. 마당은 잡초천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집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일반 한옥과 달랐습니다. 규모도 컸습니다. 이 집, 원래는 대단한 집이었겠는데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30년 일했습니다. 건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보통 한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 아세요? 몰라요. 20년 넘게 비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사는 교포였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전화드리는 김영수입니다. 선생님, 북촌 한옥 때문에요. 아, 그 폐가요? 뭔데요? 팔 생각 있으십니까? 팔려고요? 사실 팔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요. 집이 너무 망가졌거든요. 얼마 받으실 건가요? 땅값만 해서 2억이요. 집은 어차피 허물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정말요? 집 상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허물고 새로 지으실 거죠? 아니요. 고칠 겁니다. 고쳐요? 그 집을요? 돈이 엄청 들 텐데. 괜찮습니다. 한 달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할아버지는 2억 원을 주고 한옥을 샀습니다. 퇴직금 3억 중 2억을 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집 샀어. 집이요? 무슨 집? 북촌의 한옥. 얼마 주고요? 2억. 부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요? 2억이요? 미쳤어요? 여보, 그 집 잘만 고치면 가치가 엄청 오를 거야. 무슨 소리예요? 북촌은 재개발 들어간다잖아요. 한옥은 다 헐린다고요. 아니야. 한옥은 남을 거야. 보존 가치가 있어. 당신 뭘 안다고 그래요? 부인은 울었습니다. 큰아들 김민수는 32살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미쳤어요. 북촌은 재개발 지역이에요. 한옥은 다 헐려요. 아니야. 한옥은 점점 가치가 올라갈 거야. 무슨 근거로요? 내 직감이야. 건설 현장에서 30년 일했어. 느낌이 와. 작은아들 김민호는 30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강남 아파트 사서 월세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나와요. 아파트는 누구나 사. 근데 저 한옥은 특별해. 딸 김미영은 28살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집 팔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한옥에 갔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일주일을 청소했습니다.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천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넓었구나. 그때만 해도 북촌 땅값은 평당 20만 원이었습니다. 1000평이면 2억.
집은 그냥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집이 중요했습니다. 이 집을 살려야 해. 10년간의 고생 모두가 비웃다.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설 현장 경험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옥 복원책을 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밤새 공부했습니다. 전통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한옥 복원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53입니다. 53세요? 늦지 않소? 배우고 싶습니다. 목수는 할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6개월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첫 작업은 담이었습니다.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돌을 샀습니다. 시멘트를 샀습니다. 150만 원을 썼습니다.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5번을 무너뜨렸습니다. 6번째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1년째 할아버지는 54이 되었습니다. 지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주문했습니다. 1000장, 200만 원. 기와를 올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깼습니다. 다시 주문했습니다. 3개월 만에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2년째 할아버지는 55이 되었습니다. 돈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퇴직금 3억 중 5천이 남았습니다. 부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1년 안에 돈 다 떨어져요. 알아. 근데 멈출 수 없어. 왜요? 이미 시작했잖아.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가.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째 할아버지는 56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 250만 원. 낮에는 한옥을 고치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5년째 할아버지는 58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영수야, 아직도 그 집 고치니? 돈 낭비 그만해. 곧 끝나. 고지 언제야? 5년 했잖아. 북촌은 재개발 들어간대. 너 망한다. 재개발 안 돼. 한옥 보존한대. 누가 그래? 내 상상이지.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7년째 할아버지는 60이 되었습니다. 북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개발이 취소됐습니다. 한옥 보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맞지? 내 말이 맞았어. 하지만 땅값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평당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0평이면 3억. 집값까지 합쳐도 4억 정도. 할아버지는 2억을 써서 4억짜리 집을 만든 것입니다.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7년에서 겨우 2배요? 그 시간에 주식했으면 10배는 벌었어요. 땅값이 계속 오를 거야. 언제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할아버지는 63살이 되었습니다. 집이 많이 복원됐습니다. 담, 지붕, 기둥, 마루.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한옥일 뿐이었습니다. 북촌 땅값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평당 50만 원, 1000평이면 5억, 집값까지 합쳐서 7억 정도.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총 5억을 썼습니다. 7억짜리 집을 만들기 위해 5억을 쓴 것입니다. 이익은 2억. 10년 일해서 2억 남은 것입니다. 1년에 2천만 원, 한 달 160만 원.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영수야, 10년 일해서 한 달 160만 원 번 거야? 편의점 알바가 나았겠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8살이 되었습니다. 북촌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북촌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 1000평이면 10억, 집값까지 합쳐서 15억 정도. 할아버지 집이 15억이 됐습니다. 2억에 산 집이 15년 만에 15억 7배 반이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값이 15억이래요. 그래. 팔면 어때요? 15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안 팔아. 왜요?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오를 거야.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8년째 할아버지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북촌이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갤러리가 생겼습니다. 한옥 스테이가 유행했습니다.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 1000평이면 50억, 집값까지 합쳐서 80억 정도. 할아버지 집이 80억이 됐습니다. 2억이 18년 만에 80억, 40배가 올랐습니다. 호텔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팔 생각 있으세요? 없습니다. 80억 드릴게요. 안 팔아요. 왜요? 80억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을 계속 키울 거예요. 호텔 그룹은 포기했습니다. 20년째 할아버지는 73살이 되었습니다. 한옥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연못을 팠습니다. 완벽한 한옥이었습니다.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평당 700만 원, 1000평이면 70억, 집값까지 합쳐서 120억, 할아버지 집이 120억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건축가가 북촌을 방문했습니다. 김철수 건축가, 한국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김철수 건축가가 할아버지 한옥을 봤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집입니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건축가 김철수입니다. 이 집을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김철수 건축가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둥, 마루, 지붕, 정원, 모든 것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놀라워졌습니다. 이 집은 완벽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지으셨어요? 제가 복원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20년 걸렸습니다. 김철수 건축가는 감탄했습니다. 20년이요? 대단하십니다. 이 집은 예술입니다. 다음 날 김철수 건축가가 자기 SNS에 할아버지 한옥을 올렸습니다. 팔로워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을 발견했습니다. 73살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혼자 복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집입니다.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10,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달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꼭 가보고 싶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한옥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할아버지, 집 좀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것입니다. 김철수 건축가의 SNS 이후 할아버지 한옥이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이 취재했습니다. 73살 할아버지, 20년 만에 완성한 북촌 최고의 한옥. TV에도 나왔습니다. 모두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20년 동안 혼자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인부 고용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재미있었어요. 매일 집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호텔 컨설턴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으로 한옥 스테이 하시면 어때요? 한옥 스테이요? 네. 외국인들한테 하룻밤 묵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얼마나요? 하룻밤에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옥 스테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100만 원, 방이 5개, 하루 5팀까지 받았습니다.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한 달치가 하루 만에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200만 원. 그래도 예약이 밀렸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하룻밤 300만 원. 여전히 예약이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 한 달 매출이 4,5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이면 5억 4천만 원.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돈을 쓰기만 했는데 이제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23년째 할아버지는 76이 되었습니다. 북촌 땅값이 더 올랐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000평이면 100억. 집값까지 합쳐서 150억. 할아버지 집이 150억이 됐습니다. 2억이 23년 만에 150억. 75배가 올랐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드라마 촬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얼마 주실 건데요? 하루에 300만 원 드릴게요. 일주일 촬영하면 2,100만 원이네요. 네, 좋습니다. 유명 드라마가 할아버지 한옥에서 촬영했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이 한옥을 알아봤습니다. 저 집 어디예요? 북촌에 있는 집이래요. 가보고 싶다. 관광객이 더 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촬영 하루에 5천만 원. 제작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25년째 할아버지는 78이 되었습니다. 연간 수입이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옥 스테이 수입 5억. 드라마 촬영료 20억. 광고 촬영료 10억. 행사 대관료 5억. 합쳐서 40억. 대기업 호텔 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200억에 파세요. 안 팝니다. 200억인데요. 현금으로 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공동 운영은 어떠세요? 100억 투자하고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회장은 포기했습니다. 30년째 지금 할아버지는 83살입니다. 한옥 시세 200억 원, 연간 수입 40억 원, 2억이 30년 만에 200억이 됐습니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한옥이 200억이 된 후 할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80번째 생일. 할아버지는 한옥에 혼자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정원을 봤습니다. 30년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들 민호, 딸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너희가 왜 왔어? 큰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그래? 30년 동안 아버지를 반대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돈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2억이 200억이 됐어요. 100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말 들었으면. 작은아들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강남 아파트 사라고 했죠. 그때 강남 아파트는 2억에서 10억 됐어요. 근데 아버지 집은 100배가 됐어요. 딸 미영도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였어요. 아빠 안목이 대단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괜찮아. 아버지, 너희가 반대한 건 당연해.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북촌이 이렇게 오를 줄 아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몰랐어. 네, 나도 몰랐어. 그냥 이 집이 좋았어. 버릴 수 없었어.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 집을 사랑했어. 돈은 나중에 따라온 거야. 작은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땅값 오를 거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집을 버릴 순 없었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30년 동안 뭐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이 집에 대한 사랑. 사랑이요? 응. 매일 이 집 고치는 게 행복했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람 있었어.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말 200억이에요? 그렇다더구나. 우와. 할아버지 대박.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대박은 무슨, 나는 팔 생각 없어. 왜요? 이 집은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30년을 여기에 쏟았어. 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너희가 이 집 지켜줘.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날부터 가족들이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한옥을 청소했습니다. 정원을 가꿨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마루는 이렇게 닦아야 해. 기둥은 매달 기름 발라야 해. 나무는 1년에 2번 가지치기 해야 해. 손주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후 신문에 할아버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2억을 30년 만에 200억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따라왔습니다. 투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돈만 보면 망합니다. 가치를 보세요. 가치를 지키세요. 그럼 결국 돈도 옵니다.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단순히 돈만 본 게 아니라 가치를 봤구나. 지금 김영수 할아버지는 83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한옥에 옵니다. 마루를 닦고 기둥을 만지고 정원을 걷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할아버지는 집에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증명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돈이 아니라 가치를 보면 결국 돈도 온다는 것을, 인내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